안녕하십니까. 카고프레스가 전해드리는 11월 15일 주간 국제물류 뉴스 브리프 시간입니다.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지만 여하튼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지난 3분기 화물 매출이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대한항공은 그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전체 매출은 2조 2270억 원, 영업이익은 4,386억 원이었고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 3분기 화물 사업 매출은요 1조 6,503억 원으로 역대 분기로는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종전 화물 사업 최대 매출은 올 2분기에 기록한 1조 5,108억 원이었습니다. 말처럼 분기마다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시고요. 대한항공은 그 4분기 화물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화물 성수기 효과 및 수요 공급 불균형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면서 다만 위드 코로나 전환 및 세계 각국의 국경 개방으로 여객 수요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격리 면제 지역을 중심으로는 정기 및 부정기편 여객기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한항공이든 글로벌 항공사들의 화물 매출 실적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록적인 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그 해상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집계하는 각종 기관들의 10월 말부터 운임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이죠. 그 사상 최고치를 기준으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운임지수가 내려가고 있다고 이들 그 인덱스 기관들은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큰 혼잡과 고운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시아 북미죠. 태평양 노선 운임 구조도 기본 운임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5일 기준 닝보 컨테이너 운임지수 NCFI도 아시아를 출발하는 북유럽 및 지중해 노선 운임 시장이 미끄러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부 유럽계 선사들은 화물 유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폭이지만 현물 운임을 내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운임 감소세를 대세 하락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운임 하락은 일시적인 국가들이 많고 하락폭도 사실 현 운임 수준을 볼 때 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운임이 여전히 견조하게 시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 서부 해안의 경우 컨테이너 체류 요금이 적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운임이 인하된다고 해도 하주 입장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는 없고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각종 시장 분석가들도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운임이 하락했다고 체감할 만큼의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라며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항공화물 시장 동향입니다. 본격 성수기를 향유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항공화물 시장은 지금 성수기의 어떤 실질적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사들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도 이 공급망 혼란을 위한 어려움이 더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더들은 미국은 물론 유럽 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각종 문제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공항 공급망 혼란에 큰 상황이 변동이 없고요. 이에 따라서 이에 대처하는 그 업체들의 이른바 무기력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심각한 것은 공항입니다.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높은 수요와 공급 스페이스의 태부죠. 그로 인한 공항 및 창고 그리고 연계 운송 수단인 육상 운송에서 일하는 노동력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화물 서비스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뭐 이 같은 문제점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항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유럽 허브 공항들은 이미 미국에서 시작된 창고 용량 부족 상황이 유럽 공항으로 이미 번지고 있으며 일부 공항들은 화물을 처리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인원을 추가할 마땅한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욱이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한정된 인력들도 피로도가 극심해서 어려움이 심하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만 해도요, 도착 화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수용할 창고가 부족해서 화물 지연이 예사롭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상 그 도착 후 화물 대기 시간이 5시간에서 10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은 물론 수입 화물 처리가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조합소가 됐던 포더가 됐던 항공사가 됐던 공항 담당자가 됐던 또한 터미널 운영자 역시 고객들에게 정확한 화물 흐름 정보를 알려줄 수 없어 화주들의 불만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포더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다. 고객들의 불만 전화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아예 전화를 꺼놓은 상태다. 도대체 지금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시로 요소 여기저기에서 터지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고 공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공항공단이라든가 아니면 터미널 사업자들이 임시지정 창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즉 공항 이외에 일단 지정 창고를 정해놓고 화물이 도착하면 그걸로 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 공항의 창고나 터미널이 업무가 좀 느슨해질 때 다시 그 물건을 공항으로 끌고 와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 중인데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도 하주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 제한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화물이 분실하거나 또는 배정 오류 때문에 서류라든가 수정 절차 이래서 업무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항공화물 시장은 돈으로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화물 핸들을 통해서는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구조다. 그렇다고 취급 할증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저 수요가 줄어들기만 기다릴 뿐이다 라고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수기 항공화물 시장 수요가 내년 초를 지나서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며 2023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은 요원한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 깝깝하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다시 이번엔 국적 선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HMM이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HMM 3분기 실적을 보면 운임 상승에 따른 3분기 매출이 4조 164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1조 7,185억 원보다 자그만치 2조 2,979억 원이 더 증가한 실적이라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한 133%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대단합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2조 2,7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2,771억 원에 비해서 1조 9,937억 원이 증가, 대략 719%가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조 2,998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는 246원에 비해서 2조 2,752억 원이나 증가했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계산이 안 씁니다. 9,248.8%라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로써 하여튼 HMM은 3분기 누적 매출 9조 3,511억 원, 영업이익은 4조 6,790억 원, 당기순이익은 2조 6,64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단신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11월 10일 오전 11시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코로나19 아래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별도의 전용 항공화물 스페이스 공급을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한다. 이런 얘기죠.
이에 따라서 아시아나는 인천 프랑크푸르트 노선의 중소기업만을 위한 항공기를 오는 11월 30일 운항할 예정이고 12월에서는 7일과 21일 각각 2회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항공무역협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DHL 익스프레스가 사실상 장거리 화물 전용 항공사를 공식 출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DHL 익스프레스는 유럽 역내 정자 상거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DHL 에어 오스트리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항공사는 비엔나 공항을 허브로 해서 18대의 B757 개조 화물기하고 약 176명의 승무원을 확보해서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유럽 역내 서비스에 주력했던 DHL 에어 UK는 장거리 글로벌 노선 전용 항공사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인 거죠. 다음은 해외 소식으로 바레인 대표적인 항공 서비스 그룹인 MENA, 우리가 메나라고 부르죠. 메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요를 바탕으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화물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곧바로 이 메나 그룹은 화물 전용 항공사를 출범시켰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항공사 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객기 개조 화물기를 제작, 도입, 임차해서 먼저 화물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물 전용기를 직접 구매 확보해서 노선을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일단 바레인의 화물 서비스 거점을 둘 것이지만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별도의 허브를 오픈하고 아시아 지역에도 허브 공항을 지정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키항공의 3분기 화물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터키항공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화물 비즈니스가 급상 중인 가운데 지난 3분기 총 9억 6,900만 달러의 화물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이는 지난해 6억 6,8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상승한 실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터키항공의 전체 영업이익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분기보다 9%가량 상승한 6억 9,70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